안녕하세요. 원리를 찾아라 진행의 박지원입니다. 오늘 미국 경제가 약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신중호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뉴욕은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특히 미국의 권력 서열 3위인 케빈 메카시와 대만 총통의 회담을 앞두고 미중 갈등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관련주들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미 갈등이라는 재료는 우리가 2018년부터 19년까지 좀 악재로서 작용했었던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규제 그리고 공격 이로 인한 우리 물동량 하락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악순환의 고리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대만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양안 관계라 그래서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국이 좀 건드린다라는 거는 중국으로서도 또 다른 어떤 뭐라 할까요? 반대급부로서의 미국과의 대결 구도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껄끄러운 뉴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늘 혼조세로 마친 뉴욕 증시 자세한 포인트였던 이슈들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DP 관련된 헤드라인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헤드라인은 이렇게 뽑혀 있습니다. ADP Employment Misses the Mark. 여기서 말하는 miss the mark라는 단어는 목표했던 거를 적중하지 못한 것을 뜻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ADP 고용이 예상을 하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본문에서는 It comes day after yesterday's job opening report. 어제 구인 건수 발표 이후 하루 만에 공개가 되었다고 본문에서 말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는 키팍스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DP에서는 3월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해서 14만 5천 개 증가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다우존스 등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수치보다도 무려 21만 개 증가를 훨씬 하회한 건데요. 전월 대비로는 무려 10만 개 이상 줄었다로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고용주들이 지난 1년간의 강력한 고용과 급여로부터 물러서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3월 일자리 데이터는 경제가 느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수많은 신호 중 하나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앵커님, 월가에서는 작년부터 이어졌던 이 페드의 긴축 효과가 노동시장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국내 평가도 비슷할까요? 비슷하죠. 사실상 고용 지표는 원래 후행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준금리를 그렇게 올림에도 불구하고 왜 고용이 이렇게 강하지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후행 지표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긴축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은 올해 초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행 위기가 나타났던 부분들도 긴축의 영향이었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제 고용 시장에 약간은 둔화되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간밤에 나왔던 거는 ADP 민간 고용서 보고서였는데 그 전에는 졸지에서 나왔었던 구인 보고서도 사실은 1,000만 건 이하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연준에서 원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어떤 악화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죠. 다만 이제 이게 어떤 실업률 급등이라든지 붕괴로 갈 것이냐라는 거는 또 다른 어떤 해석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시장은 여전히 일자리가 많은 상황입니다. 약간 500만 건 정도의 일자리가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사람이 모자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ADP도 고용보고서 안에 보시면 금융이라든지 IT 중심의 축소는 나타났지만 그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 쪽은 레저, 숙박, 유통, 건설, 자원개발 쪽. 최근에 우리가 리오프닝이라든지 그동안에 사라졌던 일자리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고용시장이 둔화되는 건 맞지만 또 붕괴로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붕괴로 가는 것까지는 아니고 네. 오는 7일에도 3월 고용 보고서도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네요. 뒤에 그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오늘 간밤에 IMF에서 글로벌 금융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기사 보시고 조금 헷갈렸거나 아니면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MF는 지정학적 갈등의 상대적 승자와 패자가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전 이걸 보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졌다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한국이 여기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한
한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산업에서 해외 직접 투자 경쟁력이 취약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음 그림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통해서 또 한 가지는 볼 수 있는 게 미국의 FDI가 중국과 홍콩 등에서 캐나다와 한국 등 외교 관계가 더 가까운 국가로 옮겨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FDI 자금이 중국과 베트남을 떠난 다른 아시아 국가와 유럽으로 향하면서 미국과 좀 정치적으로 가까운 캐나다와 한국이 상대적 승자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앵커님, 물론 한국이 FDI의 주요 원천인 미국 등 선진국과 관계가 좋은 덕분에 이 지정학적 갈등의 피해를 덜 입은 부분도 있지만 전략 산업에서는 한국도 취약한 것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전략 산업에서 한국이 취약해졌다. 어떤 의미인가요? 전략 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꼽은 산업이 4개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칩 동맹 이랬지 않습니까? 이제 반도체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핫한 섹터죠. 배터리. 그리고 이제 바이오, 더불어서 이제 희귀 광물, 광물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아까 이제 막대 그래프에서도 한국은 이제 그 미국의 FDI가 조금 더 늘어난 쪽에 막대 그래프가 찍혀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작년에 왜 러우 전쟁 이후에 조금 많이들 회자됐던 단어가 뭐냐면 프렌드 쇼어링입니다. 그러니까 리쇼어링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프렌드 쇼어링, 즉 어떤 정치적인 결속체가 비슷한, 우리나라로 따지면 미국 주도로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한국으로 이제 칩 동맹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맹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프렌드 쇼어링에 속해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엔 미국의 FDI가 예를 들어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대만이나 한국으로 올 수 있다. 그 데이터가 간밤에 나왔던 IMF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포인트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내지는 아주 장기적으로는 조금은 전략 산업에서 우리나라도 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부분은 결국 우리도 중국으로의 어떤 반도체나 수출이 좀 있는 부분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중미 무역 갈등이나 어떤 이렇게 분리되는 상황에서의 물동량이 하락하다 보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2%가량 하락할 수 있다는 게 IMF의 진단이었거든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 더불어서 이 중국과 미국의 어떤 갈라섬으로 인해서 리쇼어링이 본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리쇼어링이 한국을 비롯한 대만의 어떤 프렌드 쇼어링도 있지만 아예 미국 내로 돌아가 버리는, 자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투자권도 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복합적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프렌드 쇼어링의 수혜를 볼 수 있지만 또 아주 장기적으로는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의 손을 들어야 될지 중국의 그렇죠. 손을 들어야 될지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에서 자칫 잘못하면 어떤 경제적인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데이터로 실질적으로 조금은 확인시켜준 그런 IMF의 진단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ADP 관련된 지표 그리고 이번에 간밤에 발표됐던 IMF에 관련된 금융 보고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드렸습니다.